2014년 대한민국, 그리고 장소는 분당.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를 넘어가는 유례없는 바이러스가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최악의 바이러스죠. 갑자기 분당 지역에서 급하게 퍼져나가고 수많은 그런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한편 구조대원 지구는 지하철 공사장 함몰 사건으로 감염내과 전문의 이내를 구하면서 그녀의 딸 미르를 알게 됩니다. 근데 니네 엄마 항상 이러고 자냐? 그리고 폐쇄령이 내려진 도시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감염자들이 시위대로 변모해 서울로 향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사투의 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영화 감기입니다. 자, 매년 여름마다 등장하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재난 영화들이 크게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2012년에 타워가 있었고요. 또 연가시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2009년에는 해운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감기 같은 작품은 애초에 그 구제역 살처분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었죠. 근데 그 사건에서 애초에 착상된 영화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현실에 굉장히 단단히 기반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착상된 굉장히 한국적인 재난 영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가시도 그랬고요. 바로 이런 어떤 현실적인 공포를 어떤 폐쇄된 공간 속에서 다루는데 가장 유능한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성수 감독인 것 같아요. 무사에서 등장했던 해안투성에서 어떤 고립된 전투라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정 정도 좀 다뤄봤던. 그렇습니다. 김성수 감독은 90년대 청춘 영화를 풍미하신 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90년대 청춘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인 비트 같은 작품. 그리고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이런 작품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재난 영화로 돌아온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목이 감기다. 그럼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장혁 씨와 수혜 씨가 등장하지 않은 그 티저 포스터에 감기라는 제목만 보고 인디 영화인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앞에 죽음의 감기라든지. 전혀 없죠. 감기.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오히려 리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감기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거든요. 버스 안이라든지. 혹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서라든지 혹은 결혼식장 같은 데서 콜록콜록 할 때 그것이 이제 침이 튀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강조해서 몽타주로 보여주죠, 영화가. 사람이랑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물 만지게서도 안 되고요. 감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 굉장히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준다는 것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 생기면 어떨까를 자꾸 상상하게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분당. 탄천, 아트 등등 실제 지명이나 고유명사가 흔히 등장합니다. 제일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정말 저런 상황이 생기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장면이 영화 속에서 대규모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인데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뉴스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데자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제역과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보시게 되면 설마 하는데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순간 압도되는 듯한 그런 끔찍한 느낌들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큰 대작 영화에서 특정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밉살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각본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 씨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잠시만요. 영화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단 프롤로그에서 구조대원인 장혁 씨가 구해줍니다. 거기서 다시 고맙다는 말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고 이런 등등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살짝 늘어놓으니까 아니 당신은 당신이란 건데 꼭 그렇게 생색을 내요? 이런 식으로 굳이 쏘아붙이는 굉장히 밉살스러운 캐릭터라는 거고요. 사람 찾아주고 그러지 물건 찾아주고 그런 거 안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TV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사실 영화의 어떤 초반 이상이 좀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캐릭터가 약간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10분 만에 정이 떨어져요. 제 재난 일어나기 전에. 매정하게 떼시네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아니 저 여자는 예쁜 것 빼고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말이신가요? 아니 극중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한 25분 정도까지 버텨봤어요. 여자 얼굴 보시는군요. 네, 근데
찾는다. 누가요? 오늘 낮에 도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여자 같은데. 장혁 씨가 연기하는 지구라는 캐릭터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공간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구조대원이잖아요. 지구 씨가 구조대원인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물론 어떤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하게 된 계기가 영화 속에서 제대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심지어는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결정까지 내리게 되거든요. 네. 누가 이국민이십니까? 내가 2066인데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각본 자체에 혹은 영화 자체에 구멍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 너무 많이 남발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극 중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그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막 속에 들어가게 되죠. 장혁 씨가. 네. 그리고 결국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게 판명이 나서 놓아지게 돼요. 근데 바로 천막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에 딱 편리하게도 미르가 떨어뜨려 놓은 머리핀이 바로 그 천막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띠를 딱 보면서 미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헨델과 그레텔에서 그 빵가루를 뿌려놓고 가는 듯한 정확하게 그 동선을 찾아가는. 감기의 연기들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연기의 그 순전히 몫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각본에서부터 일단 이 인물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못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생뚱맞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영화 중반부에는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관객들도 조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가림막을 쓴다든지 해서 말이 안 들리는 장면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자체가 거대한 혼란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감기라는 이 대작 영화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어떤 유쾌한 결말까지 이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감기의 별점과 환율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 별점은 2개입니다. 2개요? 네네. 혼란스러운 상황을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담아낸다. 여름철 무더위에 감기는 없었다. 굉장히 센데요. 네. 제가 원래 잘 안 걸려요. 건강하시라는 얘기군요.